좀 새로운 방식으로 좀 해볼게요. 봐봐. 왼쪽은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이온결합 물질이고요. 오른쪽은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감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씩 끌어올게요. 이온결합 물질의 대표적인 예로 NaCl을 끌고 올게요. 공유결합 물질의 대표적인 예로 C12, H22, O 11개짜리 끌어올게요. 뭔지 알겠죠? 모르겠어요? 이거 설탕입니다. 설탕. 화학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설탕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봐봐. 금속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므로 무슨 물질이야? 그렇죠. 공유결합 물질이라는 걸 확인하라고 화학식을 써준 거야. 안 좋은 머리로 외우는 저 화학식을 써준 겁니다. 자, 어쨌든 공유결합 물질인 거 확인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얘네들은 이렇게 덩어리 져가지고 또 다른 설탕 분자하고, 잘 봐. 이 덩어리는 또 다른 설탕 분자하고 이렇게 만유인력이라는 힘으로 억지로 결합이 되어 있는 게 설탕이야. 잘 봐. 설탕은 설탕 분자, 이따가는 설탕 분자하고 또 다른 설탕 분자하고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만유인력으로 쓱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온결합 물질 NaCl은 Na+라는 어떤 물질과 Cl-라고 하는 어떤 물질이 기본적으로 만유인력은 모두 가집니다. 맞나요? 만유인력이 뭐야?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거거든. 얘 질량 있어 없어? 있어. 얘도 질량 있어 없어? 있어. 그러므로 만유인력 작용합니다. 얘 질량 있어 없어? 있어. 얘도 질량 있어 없어? 있어. 그러므로 만유인력이 작용한다고요. 그런데 얘만 특이하게 아까 배운 그게 하나 더 있어. 뭐? 그렇죠. 정전기적 인력이 하나가 더 있단 말이야. 얘만 특별하게 우리는 이런 것도 있지롱 하면서 정전기적 인력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써줄게. 요 힘은 뭐다? 요 힘은 뭐다? 요 힘은 만유인력. 요 힘은 뭐다? 정전기적 인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온결합 물질은 만유인력과 정전기적 인력을 모두 가지는 거고, 공유결합 물질 간의 결합은요? 이거 물질이잖아. 잘 봐.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과 이 물질 간의 어떤 걸 결합을 말하는 거야. 결합이라기보다 이렇게 슬쩍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녹이고 끓일 거야. 잘 봐. 어떤 물질을 녹인다는 게 무슨 말이야? 분자와 분자 간의 거리를 멀게 한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입자와 입자 간의 거리를 멀게 하는 게 녹이는 겁니다. 지금부터 뭘 녹일 거냐? 소금과 설탕을 녹일 거야. 설탕 달고나 만들어 봤나요? 불에다 이렇게 대면 쓱 녹죠? 몇 도 정도 되면 녹는지 알아요? 한 7, 80도만 올라가도 녹아요. 왜 녹을까? 이거만 끊으면 되거든요. 그치? 마뉴얼만 슬쩍 끊으면 설탕 분자가 떨어지거든. 액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저 소금이라는 어떤 결정이 있어요. 소금. 고체 상태 소금 있습니다. 이 고체 상태 소금을 가열해서, 물에 녹이는 거 아니야? 가열해서 액체로 만들고 싶어. 일단 눈치챘겠지만 설탕보다 어려울까 쉬울까? 어렵겠죠. 왜? 만유인력도 끊어야겠지만 저 정전기적 인력도 끊어야 되잖아. 얘가 끓는 점이야. 녹는 점이 한 70도씨라고 가정해 볼게요. 70도씨가 녹는 점이라고 한다면 얘는 몇 도 정도 돼야 녹을까요? 업다운 퀴즈. 500. 업! 1000. 다운. 700. 혼자 다 하지 말고. 700도 업이에요. 얼마? 930. 930 다운.
850. 850 조금 다운. 830. 30 조금 다운. 800. 800. 800 정도. 800. 우와! 800도 씨. 이 정정기석 인력을 끊는다는 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가장 큰 차이점, 녹는 점, 끓는 점. 이거 매우 높습니다. 얘는 쟤에 비해서는 어떤 편이야? 낮은 편이에요. 첫 번째 정리할 겁니다. 녹는 점, 끓는 점이 얘가 왜 높은지, 쟤는 왜 낮은지에 대한 이유를 저 인력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녹인다는 게 얘네들끼리 붙어있는 공유 결합을 끊겠다는 게 아니야. 그죠? 공유 결합을 뜯어내겠다는 게 아니야.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과 또 다른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 만유 인력으로 슬쩍 붙어있는 걸 이걸 이렇게 띄겠다는 거야. 그지? 공유 결합을 끊는 건 쉬울까 어려울까? 이건 장난 아니야. 공유 결합은 몸이 붙어있는 거라서 뜯는 게 장난 아닙니다. 이 녹는 점, 끓는 점은 공유 결합을 끊는 게 아니라 공유 결합 물질과 물질 간의 만유 인력을 슬쩍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은 겁니다. 이해됩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결합을 끊어내는 게 아니야. 물질 간의 인력을 끊어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물에 대한 용해성. 물에 대한 용해성. 소금 물에 잘 녹습니다. 설탕도 물에 잘 녹아요. 저 설탕물 만들 수 있잖아. 그치? 좀 더 잘 녹는 건 누굴까? 소금물이 좀 더 잘 만들어진다? 설탕보다 소금물이 좀 더 잘 만들어지는데, 자,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자, 이거를 알려면은 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물의 화학식이 뭐죠? O2? O2? 물이 O2라고? H2O. O2는 산소죠. 산소. H2O. 물 분자 H2O를 지금부터 그려볼 건데, 아까 우리 물 분자 있었죠? 이제 모식적으로 산소, 수소 그려볼 겁니다. 자, 수소의 전자하고 산소의 전자를 이렇게 공유해서 공유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까 얘기했었나?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기 때문에 여기는 딱 가운데 배치가 되어야만 하죠. 가운데 딱 놔야 돼. 그치?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산소가 어떤 놈이야? 나쁜 놈이야. 산소가 저 형평성을 깹니다. 나 산소요. 공유 전자쌍 살짝 나한테 좀 갖고 와봐. 이러면 산소가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살짝 끌어와요. 다시 말해서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슬쩍 뜯어오는 건 아니야. 슬쩍 땡겨와. 이렇게 전자쌍을 슬쩍 땡겨오는 힘을 고2 때 배우는데 전기 음성도라고 합니다.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큰 편이야. 그래서 전자쌍을 슬쩍 끌어. 그러면 전자가 가운데 있지 않고 자기 쪽으로 슬쩍 끌어오니까 이 산소는 전자를 퉁퉁 얻어온 셈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산소가 아주 약한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돼요. 반면에 산소를 뺏긴 수소는 어때요? 수소는 아주 약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물 분자는 아주 살짝 전기를 띄어요. 물 분자가 살짝 전기를 띠는 현상을 극을 띠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극성 물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잘 봐. 전기를 띠고 있는 물은 얘하고 얘 중에 누구를 더 잘 녹일까? 전기를 띠고 있는 쟤를 더 잘 녹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은 소금을 더 잘 녹여. 확 잘 녹이고 설탕은 막 해줘야 잘 녹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녹긴 녹는데 더 잘 녹는 게 쟤 때문에. 즉 쉽게 말해서 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더 빨리 잘 녹는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굳이 따지면 더 잘 녹고 얘는 덜 잘 녹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이런 전기적 성질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 전기물 성도라는 용어를 기억하자는 게 아니라 물이 살짝 전기를 띠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전기 전도성. 전기 전도성은 고체일 때, 액체일 때, 수용액일 때, 고체일 때, 액체일 때, 수용액일 때를 비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얘는 고체일 때 전기 안 통하는데 액체나 수용액 만들면 전기가 통해요. 얘는 고체도 안 통하고 액체 안 통해서 다 안 통해! 이게 특징입니다. 전기 전도성에 대한 정리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쌤이 이제 용어적으로 얘기를 해줄 건데 칠판으로 설명을 좀 먼저 할게요. 얘를 좀 지우고 이쪽에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NaCl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NaCl은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연결된 녀석이잖아. 봐봐, 나 Na 플러스야. 넌 누구니? 당연히 난 Cl 마이너스지. 우리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했잖아. 그랬네. 그죠? 1대1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왜 1대1로 결합하냐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만나야 중성이 되잖아. 그래서 1대1로 결합을 하는 거죠. 항상. 1대1로 결합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2 플러스거든요. 12번이니까 전자 2개 버리고요. 얘가 Cl 마이너스 하나가 있어. 이거 1대1로 결합하면 중성태 안 돼. 안 되지. 누가 하나 더 필요해. Cl 마이너스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Cl 마이너스 하나 더 끌어와가지고 둘이 결합해. 어떻게 됩니까? Mg는 하나인데 Cl은 몇 마리? 2마리. MgCl2라는 형태로 결합이 됩니다. 자, 책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야, 마그네슘이 2 플러스고 얘가 1 마이너스니까 둘이 결합하면은 얘는 1로 쓰고 얘는 1로 써서 맞추면 돼. 2가 1로 오고 1이 1로 왔죠. 보여요? 끝판왕. 얘야, 끝판왕. 나는 알루미늄이야. 3 플러스인 거 알아요? 알루미늄 원자번호가 13번이라서 전자를 3개 버리고 싶어 합니다. 난 누구야? 산소야. 2-야. 둘이 만나서 산화 알루미늄을 만들 거야. 이게 숫자를 뭘 써야 될까? 요 원리대로라면 3을 여기다 쓰고 2를 여기다 쓰면 돼요. Al2O3면 됩니다. 뭔 소리냐? 우리 둘이 만나서 중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 2마리면 플러스 6대죠. 난 3마리여야겠네. 왜? 마이너스 6대야 너랑 중성되지. 그래서 얘는 2마리 필요하고 3마리 필요하다. 수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한다? 최소 공배수를 찾아주면 돼요. 아 싫어. 잊어먹어. 아무튼 그래서 6을 찾아서 얘는 2개, 3개가 있어야 가능하죠. 그거를 간단하게 여기엔 1로 내려오고 1로 내려오면 됩니다. 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우리 52쪽 왼쪽 맨 위에 52쪽 왼쪽 맨 위에 써져 있는 XY 바퀴 크로스한 거 보이죠?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중성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결합이 되고 있는 거야. 자, 다시. 그러면 일단 NaCl 이런 모습으로 1대1로 결합하고 있는데 가정합니다. 주변에 Na 플러스라는 이온이 또 하나 지나가. 이거 어떻게 할까? 둘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딱 당기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 Cl 마이너스는 더 이상 정전기가 없나? 계속 있어요.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얘를 끌어들여서 여기다가 퉁 붙입니다. Na 플러스. 그럼 지나가는 Cl 마이너스는 가만둘까? 얘가 또 붙여. 그래서 1대1을 딱 또 맞춥니다. 이렇게. 1대1을 맞춰.
또 지나가는 NA 플러스 또 붙여 여기다가. 지나가는 CL 마이너스 여기 또 붙입니다. 이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인가 할 때 또 붙어요. 그 네 개인가 할 때 또 붙어요. 그죠? 계속 달라붙은 모습이 52쪽 가운데 있는 염화나트륨이라는 결정입니다. 두두둑 붙어있죠. 3차원 구조로 붙어있죠. 두두둑 붙어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개수는 몇 대 몇일까? 1대1이어야 합니다. Na 플러스 개수와 Cl 마이너스 개수는 결국 1대1이어야만 해. 자, 이런 녀석을 상상해 주면 돼요. 그럼 얘는 그러면 잘 봐. 몇 개인지 개수를 셀 수 있다 없다. 이건 개수를 셀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요만한 소금도 그래서 NaCl. 이따만한 소금도 NaCl이야. 앞에다가 숫자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해볼게. 자, 두 번째. 나는 지금 물분자야. H2O 물분자입니다. 물분자는 무슨 결합물질이야? 공유 결합물질이죠. 비금속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럼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둘이 다 웃고 있죠? 안정적이라서. 자, 이제 출발! 하하. 나 수소인데 어떡할 거야? 나 좀 붙여줄 때 있어? 붙일 때 있어 없어? 없습니다. 붙일 때 없습니다. 이미 다 안정적인데 어디다 붙일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못 본 척해요. 뭐야? 못 본 척합니다. 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나를 못 본 척하네? 어떻게 해야 돼?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산소를 찾고 또 다른 수소를 찾아서 또 다른 물 분자를 이루어야 합니다. 맞나요? 그러면 얘는 몇 개예요? 두 개의 물 분자가 형성된 거죠? 개수를 셀 수 있냐? 있어요. 하나, 둘. 앞에 벌써? 이어라고 쓰면 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할 거야. 이렇게 개수를 셀 수 있는 것들만 분자라고 합니다. 분자. 얘가 분자야. 분자의 정의입니다. 분자란 공유결합으로 형성된 물질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 개수를 셀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유결합 물질만 분자라고 불러요.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란 말 쓰면 돼요? 안 됩니다. 시험 문제. 염화 나트륨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1대1로 결합한 분자이다. 1대1 결합까지는 딱 맞죠? 분자란 말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분자란 말이 뭔지 모르면 그냥 맞겠지 이런다고. 그러면 안 된다. 분자란 용어는 아무데나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만 분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CH4 잘 모르겠지만 분자 맞나요? 맞아요. 공유결합 물질이니까. 메테인 분자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분자가 뭔지 아닌지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자, 좋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전기 전도성 얘기를 좀 해볼게. 자, 이제 고체 상태의 NaCl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그 되게 막 여러 개 뭉쳐있는 그 결정 구조야. 고체 상태입니다. 고체 상태. 여기다 뭘 걸어주냐?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띡 걸어주는 거야. 전기 통할까? 안 통합니다. 고체 상태의 소금 전기 안 통해요. 왜 안 통하냐면 자, 전기가 통한다는 건 우리 옛날에 배웠어.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면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쭉 흘러요. 중학교 2학년 때 내용이에요. 엄청 오래전이죠. 그죠? 엄청 오래전입니다. 그래서 자, 전기가 통한다는 건 전자와 같은 전기를 띤 입자,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여야 전기가 통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전기를 띤 입자 있어 없어? 있어! 근데 고체야! 움직일 수 있어? 못 움직여. 고체란 제자리에서 진동운동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딴 데로 못 움직여요. 그러므로 전기가 안 통한다. 근데 얘를 녹여서 액체로 만들어. 어떻게 된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800도가 되면서 떨어진 거야. 떨어진 거야. 이해돼요? 떨어진 거라고.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도 있겠죠.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겠죠. 그럼 풀막을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플러스는 마이너스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움직임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때 우리는 전기가
통한다. 액체 상태로 만들면 전기 전도성이 생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속에 녹여도 이게 떨어지거든요. 물속에 녹여도 떨어지니까 움직임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러니까 전기 통한다.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가 통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전기를 띤 입자가 움직일 테니까. 하지만 이 물분자는 좀 그렇고 여기를 좀 바꿔볼게요. 이 설탕으로 바꿀게요. 자, 설탕으로 바꾸면 이 설탕은 이제 이렇게 설탕 분자가 이렇게 연결된 녀석이 설탕인데 아까 말한 만유 인력으로만 연결돼 있죠. 그죠? 녹이기는 쉬워요. 근데 이게 고체 상태일 때 고체 상태의 설탕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딱 걸어요. 전기 통할까? 안 통해요. 고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안 통하죠.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좋아! 그럼 액체로 만들어 볼게! 액체로 녹였어. 둥. 액체가 되었네. 액체가 된 후에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었어. 이거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왜? 전기를 껴야 내가 마이너스여야 플러스로 가고 플러스여야 마이너스로 움직일 텐데 쟤는 중성이잖아. 전기 안 띄잖아. 움직일 필요 있어 없어? 안 움직여. 뭐 어쩌라고 이러는 거지. 전하를 띤 입자가 없을 뿐더러 움직이는 입자가 없죠.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그래서 얘는 고체일 때도 전기 안 통하고 액체로 만들어도 전기 안 통하고 물에 심지어 녹이더라도 저 분자 그대로잖아. 전기 안 띄고 있잖아. 전기 안 통합니다. 그래서 다 안 통해. 시험 문제입니다. 다음 A라는 물질의 전기 전도성 실험이다. A라는 물질은 고체일 때는 전기가 안 통하지만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한대. 뭘 준 거야? 이온결합 물질이네. 그지? 다음 A라는 물질의 성질이 아닌 것은 녹는 점이 낮다. 미쳤죠. 그죠? 이렇게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다음 B라는 물질의 전기 전도성에 대한 실험이다. 얘는 고체일 때도 전기 안 통하고 액체, 수용액 전부 전기 안 통한다. 무슨 물질이야?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다음 B라는 물질의 성질이 아닌 것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낮다. 맞죠? 그죠?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 할 수 있는. 자, 우리가 다 했어. 다 했고 이제 이것들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정리를 딱 깔끔하게 해준 겁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나머지 어떤 부가적인 성질들 또는 그림으로 좀 확인하고 싶은 것들을 좀 확인하고서 오늘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릴렉스 한번 기지개 한번 피고요. 방금 했던 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밑줄을 좀 긋게요. 어디를 밑줄 긋을 거냐면요. 자, 이거 다 우리가 연습했던 거죠. 여기 연습했던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만 미셔보자. 전기적으로 항상 중성을 띠게 만들어야 한다. 전기적으로 항상 이 이온결합 물질은 항상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게끔 몇 대 몇으로 결합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 만들어줄 때는 얘는 2+고 얘는 1-니까 몇 대 몇으로 1대2로 만나야지만 중성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방금 정리했던 것들인데 첫 번째 성질보다 이온결합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그죠? 왜? 정전기적 인력이 있으니까 되게 높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잘 안 녹아. 그지? 그래서 고체 상태로 상온에서 존재를 많이 합니다. 나와있죠? 이유가 뭐다? 정전기적 인력 때문이다 라고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물에 댔다 잘 녹죠. 왜? 전기 띄고 있으니까 물에도 잘 녹는 거야. 물이 전기 띄고 있으니까 전기를 띄고 있는 저 이온결합 물질도 물에 되게 잘 녹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죠. 자, 전기 전도성 아까 했죠. 고체 상태일 땐 전기가 안 통하는데 얘를 수용액, 즉 물에다 녹이면 이렇게 다 떨어져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전기가 잘 통하게 되겠죠. 그죠? 전기 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언제도 액체 상태로 만들더라도 전기 전도성을 가지게 됩니다. 800도까지 올려가지고 액체 상태로 만들더라도 움직임이 생길 테니까 전기가 통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보세요. 요거. 이게 소금이야. 소금을 갖다가 놓고서 망치로 툭 때려. 잘 깨질까 안 깨질까? 엄청 잘 깨집니다. 이거 녹이려면 잘 안 녹잖아. 근데 통 때리면 와자작 부서져요. 왜 이렇게 잘 부서지지? 끓는 점 녹는 점이 녹대며.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봐봐. 얘가 강력했던 이유가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얽히설키 연결돼 있죠. 엄청 강력한데 얘를 통 때리면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요. 단순히 원자 하나가 툭 밀리는 거야. 봐봐. 얘가 맞불뿔마라서 강력히 결합되어 있는데 얘를 통 때리면 이거 한 줄이 툭 밀리죠. 한 칸만 툭 밀리더라도 마마뿔뿔이 만나고 있는 거 보여요? 툭 밀리면서 확 밀어내. 이래요? 툭 밀리면 확 밀어내서. 왜? 반발력으로. 그래서 통 때리면 확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야. 이온결합 물질한테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잘 부서진다. 그 이유가 뭐예요?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밑줄자. 이온층이 밀리면서 아까 여기서 이온층이 한 겹 툭 밀린 거야. 이온층이 밀리면서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온층이 툭 밀리면서 반발력을 확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저 세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저 키워드 세 가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틀려요. 왜 잘 부서지냐? 이온층이 밀리면서요.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라고 정확히 써줘야 합니다. 이해되죠? 이런 키워드를 꼭 집어넣어야지만 우린 답에 정답을 써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일단 공유결합 물질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공유결합 물질을 좀 먼저 보고 올게요.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입니다. 보세요.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때요? 공유결합 물질은 비교적 낮다라고 되어 있죠. 공유결합 물질이 비교적 녹는 점, 끓는 점 낮은 이유가 아까 그냥 얘는 만유인력밖에 없기 때문에 얘기했었죠. 만유인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만유인력이라는 표현보다 분자 간의 인력이 좀 약하니까요 라고만 돼 있어요.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하니까요. 우리는 그게 뭔지 정체도 알고 있습니다. 자, 물에는 잘 녹느냐? 자, 물은 전기를 띠죠. 물은 전기를 띠죠. 그래서 전기를 띈 것만 원래 잘 녹이는데 여기 보면은 물에 잘 녹는 것도 있고요. 물에 잘 녹지 않는 것도 있다고 돼 있죠. 원래는 그래서 잘 물에 안 녹아야 돼. 분자들은. 왜? 전기 안 띠니까. 전기 안 띠니까 원래는 잘 안 녹아야 되는데 일부 구조적인 문제 또는 어떤 용매와 어떤 구조적 문제 때문에 살짝 녹는 것도 있어요. 그냥 녹지 않아. 설탕 같은 거 녹잖아. 그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단순하게. 그러면 이런 분자, 즉 공유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냐? 공유결합 물질은 전기 안 띠잖아. 물에 잘 안 녹아 원래. 근데 물에 녹는 설탕 같은 것들도 있어 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물에 녹는 것도 있고 안 녹는 것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온결합 물질은 어때요? 다 물에 잘 녹아요. 그죠? 이온결합 물질은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다 물에 잘 녹습니다. 얘는 근데 잘 녹는 것도 있고 안 녹는 것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구분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설탕을 물에 녹인 모습이에요. 설탕을 물에 녹여도 전기를 띤 입자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므로 전기를 걸어줘도 움직이는 입자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므로 전기 전도성은 없어. 고체일 때도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수용액으로 만들어도 전기 전도성은 없습니다. 당연히 액체로 만들어도 전기 전도성은 가지고 있지 않게 됩니다. 됐죠?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다 배웠는데 우리 세 가지 정도만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러니까 물에 되게 잘 녹는다고 했는데 우리 알고 있는 상식하에 이 그림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보세요.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염화나트륨, 즉 소금을 물속에다가 풍덩 집어넣은 그림이에요. 그러면 염화나트륨이라는 결정이, 요 이온 결정이 물속에 풍덩 들어갔는데 하나 뜯어져 나가는 거 보입니까? 뜯어져 나가는 모습을 잘 봐봐. 얘는 누구였어? 플러스였지. 누가 감싸고 있나 잘 봐봐. 산소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왜? 아까 산소가
마이너스를 띠는 쪽이 산소였죠. 그래서 산소 쪽이 두룩 둘러붙어서 뜯어내는 거예요. 반대로 이 Cl-는 마이너스니까 누가 달라붙어야 돼? 플러스들이 달라붙게 있어. 누구? 수소 쪽. 봐봐. 하얀색. 수소 쪽이 달라붙어서 뜯어낸 거 보입니까? 혼자 공부했다면 이것도 녹았네. 이것도 잘 녹았네. 끝. 이제는 보여. 우리는 보여. 뭐가 보여? 산소가 달라붙어서 녹았네. 얘는 수소가 달라붙어서 뜯어냈네.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까 얘가 일단 산소 쪽이 마이너스, 수소 쪽이 플러스라고 했던 것을 참고해서 이해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써놓으세요. 물 분자가 둘러싸는 현상을 수화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수화된다. 염화나트륨이 물속에 녹는 현상을 용해된다라고도 표현하지만 물 분자가 둘러싸기 때문에 수화된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수화된다.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를 걸어주게 되면은 얘는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얘는 이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전기 전도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온 결합 물질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것들이에요. 자, 보세요. 이거 화학식 보여? 화학식만 딱 보더라도 금속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나트륨 금속, 칼슘 금속, 나트륨 금속, 그죠? 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무슨 결합 물질이다?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화학식만 딱 보고도 이게 이온 결합 물질인지 공유 결합 물질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어디 이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염화나트륨 소금이죠. 탄산칼슘 가지고 달걀 껍데기 같은 거 만듭니다. 탄산칼슘 석회성 성분이에요. 염화칼슘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데 염화칼슘은 우리 눈 올 때 뿌리는 하얀 가루 알죠? 그게 염화칼슘이야. 그걸 제설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습기를 잘 빨아들이기 때문에 물 먹는 하마 같은 거 알아요? 옷장에 넣어놓는 거? 거기도 염화칼슘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 다른 말로 베이킹 파우더, 또 다른 말로 베이킹소다. 빵 만들 때 이렇게 넣는 어떤 하얀 가루가 있는데 그게 베이킹소다.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얘 집어넣으면 빵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푹푹 풀어요. 얘 안 집어넣으면 그대로 굳어요. 그죠? 얘 때문에 빵이 부푸는 거야. 빵이 부풀어야 촉촉하고 맛있죠. 그죠? 부풀게 만드는 게 얘입니다. 왜 부풀게 만드냐 그냥 참고로 알아도 얘를 밀가루 반죽과 같이 해가지고 오븐에 넣고 굽죠. 몇 분 동안 굽냐면 5분 동안 구워요. 그래서 5분이에요. 아닌가? 아닐 수도 있고요. 아무튼 5분 동안 오븐에 넣고 구우면 열을 가하게 되는 거잖아. 열을 가하면 얘가 열로 인해 분해가 돼서 얘가 튀어나와. CO3가 튀어나올 때 어떤 형태로 튀어나온다? CO2 기체 형태로 튀어나온다. 다시 밀가루에 탄산수소 나트륨을 집어넣고요. 오븐에 넣고 5분 동안 가열하면 놓지 않을 거야. 가열하면 CO2 기체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푹푹 부풀게 하는 겁니다. 그런 원리로 빵을 부풀게 하는 거야. 이산탄소 발생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녀석도 뭐다? 이온 결합 물질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슈가 되는 내용이 바로 얘입니다. 제설제로 이용되는 염화칼슘. 어떤 문제가 있나? 다음 페이지 나와 있어요.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는 모습인데 염화칼슘 뿌리면 문제점이 있대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바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염화칼슘의 부작용. 하천을 오염시킨다. 두 번째, 도로에 나무를 다 말라 죽게 한대요. 그리고 시멘트, 차량, 철제 구조물을 부식시켜. 즉 제가 쭉 뿌리고 할 때 뒤따라가는 자동차 밑바닥이 다 썩어요. 다 부식됩니다. 안 좋죠, 혹시. 차 바꿔야 돼요, 그죠? 호흡기나 피부 등의 질환을 우리 인체에도 안 좋네요, 그죠? 별로 안 좋죠. 눈 올 때마다 뿌리는 거. 우리는 눈이 녹겠다, 빙판이 안 생기겠다. 물론 사고 예방 차원에서 뿌리긴 하지만 좋지는
않은 물질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나쁜 부작용이 없는 물질을 이용하면 좋겠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친환경 제설제를 개발해야 한다. 친환경 제설제가 필요하다. 생명체 해롭지도 않아야 되고 환경오염도 일으키지 않고 제설 효과는 좋아야 되는데 부식시키지 않아야 되는 그런 물질이 필요해! 있어! 이때 세 가지 물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밑에 나와있죠? 체크. 소금, 바닷물, 돌가루. 소금, 바닷물. 당연히 바닷물 속에 소금이 들어있으니까 약간 소금 성분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바닷물 되게 많으니까 바닷물을 퍼오는 게 문제죠. 소금, 바닷물, 돌가루. 사실 바닷물은 잘 알지 않기 때문에 뿌려주는 것도 괜찮긴 한데 일단 염화칼슘은 화학적 방법으로 만드니까 되게 많이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뿌리면 금방 끝나는데 돌가루를 만들어야 되고, 그죠? 어디선가 소금을 잔뜩 구해와서 뿌려야 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지만, 돈이 좀 더 들어갈 수는 있지만, 뭐하다? 더 친환경적이다. 가능하다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이슈가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쭉 넘겨서 여기 볼게요. 자, 이번에 우리 주변에 있는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자, 화학식 봐. 한氧화학식. 그러니까 쌤이 설탕의 화학식 써줬죠? 와, 똑같죠? 완벽하죠? 영상 보고 나중에 아니었는데 이러면 안 돼. 중요한 건 여기 금속들이 보여 안 보여? 금속들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결합 물질이야? 공유결합 물질인 겁니다. 금속이 안 보이니까. 화학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화학식만 딱 보도해갖고 공유결합 물질인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판단했어? 금속이 안 보이니까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내용. 에탄올, 소독용 알코올, 술에 이용되는 거고요. 뷰테인이 부탄가스, 뷰테인가스 같은 말입니다. 휴대용 버너 연료고요. 설탕, 조미료로 이용되고요. 아세틸살리실산이 조금 낯선데 아세틸살리실산이 바로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약의 주성분이 됩니다. 그렇죠. 자, 아세틸살리실산도 공유결합 물질이구나 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밑에 있는 이 실험은 아까 했던 그거야. 야, 공유결합 물질은 전기 다 안 통해. 근데 이온결합 물질은 수용액일 때 전기가 통해. 보여? 이거 실험한 것 뿐입니다. 수용액 전기 통한다 라는 얘기고. 자, 마지막 내용은 이겁니다. 보세요.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질들을 쭉 보니까 금속 보이나요? 없네. 규산형 광물은 여기 아직 잘 안 배웠지만 SiO4거든요. SiO4도 얘가 준금속이라서 금속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와 얘가 결합한 건 공유결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일단은 공유결합 물질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머지는 물이 어떻게 이용되고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산소도 어떻게 이용되고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어디에 이용되는지, 그 다음에 질소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규산형 광물 갖다 뭐 하는 건지. 규산이라는 게 규소와 산소를 합쳐서 규산이라고 불러져요. 규산형 광물이 바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고요. 이거 이렇게 끝나지 않고 다음 시간에 연결되는 내용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규산형 광물, 규산이온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우는데 지금은 이 규산형 광물 가지고 지각이 구성돼라는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이미지만 좀 집어넣을게요. 바로 요 그림입니다. 자, 이게 감남석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석영이란 녀석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규산염이 바로 이 녀석들의 기본 성분이야. Si 아까 O4라고 해서 이거 있죠. 얘가 기본 성분이고 여기에 뭐가 달라붙었냐에 따라서 얘가 되기도 하고요. 얘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야? 색깔이 달라. 색깔이. 얘는 굉장히 시커멓죠. 얘는 쌤처럼 되게 하얗죠.
인정도 안 하네. 시커먼 거, 잘 들어. 딱 봤을 때 시커먼 거랑 하얀 거 부피가 똑같다는 전제야. 느낌이야? 누가 더 무거워 보여요? 오케이, 시커먼 게 무거워 보이죠? 맞아요, 정답입니다. 시커머면 시커멀수록 왜 무겁냐면 이게 금속 성분이 결합됐기 때문에. 금속 성분. 다시 말해서 규산염에다가 금속 성분이 막 첨가되면 시커매져요. 근데 금속 성분이 아니라 산소라던가 이런 비금속 성분이 막 첨가되면은 이렇게 허옇게 된다, 하얗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감남석과 석영 중에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감남석 시커맸어. 석영은 시커멓지 않았어. 감남석과 석영 중에 밀도가 더 큰 게 누굽니까? 감남석의 밀도가 더 큰 거야. 그죠? 물속에 둘 딱 던지면 감남석이 쭉 내려갈 때 얘는 이렇게 내려가요. 그죠? 가라앉긴 가라앉는데 가라앉는 속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밀도라는 개념으로 둘 중에 무게가 누가 더 많이 나가는지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미지라 그랬어. 감남석 시커멓다. 금속이 포함됐구나. 석영, 시커멓지가 않아. 하얀에 금속이 없나 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55쪽의 문제 풀어볼게요.